안녕하세요, 체크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홀란드와 알라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적설이죠. 아무래도 첼시가 다양하게 여름 이적 시장에서 베르너라든지 하베르츠, 기타 등등, 티아고 실바 이런 식으로 많이 데려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조금 중심이 되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홀란드와 알라바 조금 거물급들이죠. 홀란드 같은 경우에 2022년까지 바이아웃이 있다. 7,500만 유로라는 바이아웃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 알라바 같은 경우에 당장 재계약이 안 되면 풀리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적 시장에서 조금 화두가 됐던, 좀 많이 이적 시장을 진두지휘했던 첼시가 이번 역시도 이적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신빙성은 좀 있는 이야기인지, 찌라시가 됐던 아니던 좀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알아볼 거고요. 두 선수를 좀 나눠서 왜 필요하고 또 왜 살라 그러는지, 만약에 영입이 된다면 이런 부분으로 이용이 되겠구나, 그것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사실 홀란드는 기사는 많이 납니다.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 리암 투메이 이런 식으로 여러 기자들이 다루기는 합니다. 풋볼 런던 이런 식으로. 하지만 좀 코멘트가 특이하기는 합니다. 첼시가 만약에 홀란드가 풀린다면,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살라고 든다면 첼시도 참전할 의의가 있다라는 식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영어권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첼시가 지금 홀란드를 완전히 이렇게 딱 땡겨온다 이런 느낌보다는 홀란드를 조금 노리고 있다. 홀란드가 만약 이적 시장이 풀리면 참전할 수도 있겠다. 이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까지는 이 이적설이 짙다고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홀란드는 되게 좋은 선수죠. 지금도 분데스리가 2위. 제가 알기로 레반도브스키가 17골을 넣고 있고 홀란드가 2위거든요. 득점 2위. 베르너도 득점 2위였는데 아무튼 10골 2도움으로 굉장히 많이 넣고 챔스에서도 득점을 잘하고 있는 선수이고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 일단 나이가 어리다라는 게 일단 최고입니다. 아무래도 첼시의 10년에서 15년, 많게는 15년까지 레반도브스키라든지 메시라든지 호날두처럼 조금 장기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선수라면 많게는 15년까지 첼시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선수라서 아무래도 끌리는 건 사실입니다. 가격도 만약에 1000억까지 7,500만 유로라면 가격도 끌리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보면 홀란드가 온다면 예상 라인업은 대충 이렇게 됩니다. 아무래도 베르너가 조금 측면에 가 있고 홀란드가 톱처럼 서 있는, 아무래도 요즘엔 하베르츠라든지 지에흐가 톱으로 올라가고 내치면 플리식이 올라가거나 오도이가 올라가는 식이었다면 완전히 투톱 형태가 되는 거죠. 베르너는 측면에서 조금 히트맵을 본다면 이런 식의 히트맵이 되고, 홀란드는 또 이런 식의 히트맵. 실제로 이 선수들은 이런 히트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램파드 감독이 투톱 체제를 열심히 쓰는 감독은 아니지만 어쨌건 홀란드가 온다면 4-4-2나 4-2-2-2 한번 써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변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일단 4-4-2로 적어놨습니다. 4-3-3하고 가장 가까울 수 있는 4-4-2를 적어놨고, 아무래도 투톱을 이용해서 좀 극대화된 공격력, 이 분데스리가 득점 2위들의 극대화된 공격력을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예상 라인업을 본 거고요. 문제점을 짚어보자면 문제점은 일단 돌문이라는 겁니다. 도른트문트는 CEO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바이아웃 없어? 사실 바이아웃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산초 데드라인을 만들었을 때, 맨유랑 할 때 산초 데드라인을 만들었을 때처럼 돌문은 쉬운 팀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우리도 한번 협상을 해봤잖아요. 산초를 사기 위해서. 아무래도 돌문은 쉬운 상대는 아니라는 점이 있고, 과연 홀란드가 첼시를 원할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라든지 레알이라든지 내친김에는 솔샤르가 있는 맨유라든지 좀 노릴만한 팀들, 이제 이적 시장에서 좀 자본금을 회복한 팀들하고 붙으면 첼시가 홀란드에게 메리트가 될 만한 것이 런던 정도, 그리고 만약 올 시즌 성적을 달려면 올 시즌 성적 정도인데, 그렇다면 겨울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홀란드는 바이아웃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없다는 얘기도 있고, 돌문 CEO가 없다 그랬는데 공개적으로 보면 한 7,500만 유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놓고 봐도 조금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홀란드가 애매하다는 게 아니라 공격수를 지금 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봐도 시급한 건 윙어진, 갑자기 시급해진 건 풀백입니다. 하지만 풀백은 보강을 하지 않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에메르송이 좀 잘하고 있고 아스필리쿠에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라이스 자리라든지 캉테가 없으면 당장 조르지뉴나 길모어인데 대안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다 보니까, 캉테는 나이가 있고 대체한다 그러면 라이스가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아니면 윙어잖아요. 근데 갑자기 홀란드? 베르는 어쨌건 윙어진만 해결이 되면 톱으로 갈 자원입니다. 톱에서 측면으로 빠지든 많이 내려와서 뛰든 어쨌건 베르너는 톱으로 올려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램파드 감독은 투톱 체제를 적극적으로 쓰는 감독은 아닙니다. 4-3-3을 기반으로 이렇게 변모를 가져가면서 4-2-3-1, 변형 4-2-3-1, 4-2-2-2 이렇게 가져가지만 적극적으로 미드필더를 사용해서 이렇게 투톱을 만드는 느낌이지, 지루 베르너라든지 뭐 타미 베르너를 투톱으로 완전히 기용했던 적이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을 봐도 올 시즌을 봐도 램파드 감독의 주전술이 투톱으로 바뀔 것이라는 예감이 들지 않아서, 베르너 홀란드의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한은 정말 베르너를 측면으로 평생 쓸 거가 아니라면 홀란드 영입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란드의 영입 가능성은 좀 많이 낮고, 지금 뭐 니자르 캔셀라라든지 뭐 로마노라든지 이런 첼시 공신력의 이 굵직굵직한 기자들이 얘기한 건 아니니까요. 아무래도 조금 지켜봐야 될 이적설, 좀 쉽게 얘기하면 찌라시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건 일단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부터 드리겠습니다. 홀란드가 가능성이 10% 미만, 그러니까 홀란드의 가능성을 0에서 100까지 본다 그러면 10% 미만이라고 보고 있지만, 알라바 개인만 놓고 봤을 때 0에서 100 중에 어느 정도 되겠냐 그러면 절반은 되지 않을까. 알라바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데리고 오기에는 충분히 가능하고, 안 데리고 올 이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인 거죠. 일단 가능한 이유부터 보면 2021년 6월, 그러니까 당장 몇 개월 아니면 알라바는 자유계약으로 풀립니다. 그러니까 티아고 실바처럼 언제든 땡겨오기에 무리감이 없는 거죠. 보스만 룰이라든지 아니면 뭐 적은 이적료를 들여서라도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해 타산을 계산해 보면 알라바는 못 데리고 올 이적료 정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FA로 풀려서 무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선수기도 합니다. 게다가 첼시적으로 보자면 라인업에 놓을 수 있는 곳이 무려 이렇게 됩니다. 수비는 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뭐 풀백도 가능하고 센터백도 가능하고 수비형 미드필더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수비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곳에서는 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멀티성도 있고 나이가 30살밖에 안 됐다라는 거. 예상 라인업을 보면 4-3-3에 놔도 그냥 되는 선수입니다. 뭐 풀백으로 놔도 되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놔도 뭐 그렇게까지 검증을 받았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수비형 미드필더에도 놓을 수 있는 선수고, 센터백으로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미넨에서. 그리고 미넨에서 어쨌건 약간 미넨 팬들한테는 그렇게 수비적으로 믿음이 가지 않는다, 빌드업이 그렇게까지 좋은 건가? 약간 이런 질책? 그리고 클래스가 조금 내려가 있다라는 질책은 있는데, 어쨌건 센터백으로 거의 모든 경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루카 에르난데스가 좀 측면으로 가거나 부상을 입을 때 센터백으로 든든히 버텨주는 선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클래스는 의심할 바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내려올지언정 티아고 실바처럼 좀 수비의 리더십을 불어넣어주고 수비의 클래스를 불어넣어주는 선수론 알라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가장 늦게 얘기하는 바로 주급입니다. 뭐 이적료가 없는 것까진 좋은데 주급을 5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뭐 그런 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재계약이 불발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민에서 5억 정도 받는 선수는 레반도브스키 정도가 거의 유일하던가, 뭐 그 정도 받는 게 밀러?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라바가 원하는 금액은 미넨 입장에선 되게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미넨 평균이 한 3억에서 2억 5천 사이랍니다. 주급 평균이. 그렇다면 그 주급 평균은 상당히 웃도는 금액이기 때문에 92년생, 며칠 후면 30살이 되는, 저도 92년생이라서 암튼 내일 모레면 30살이 되는 선수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꺼려지고요. 물론 한국 나이지만 고령의 나이인 거는 사실인 거잖아요. 물론 엄청 고령까지는 아닙니다. 티아고 실바가 있기 때문에 엄청 고령까지는 아니라도 재계약을 그렇게 목돈으로 해줄 만큼 어린 나이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라바는 미넨에서 풀린다 그러면 주급을 정말 많이 줄 수 있는 클럽으로 갈 거고, 우리로 치면 캉테가 4억 5천에서 4억 7천 사이를 받거든요. 보너스나 이런 거 다 해서 고주급자로 康테보다도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주급 체계가 잘 정리되어 있는 첼시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라바의 이적설은 조금 진지한 면은 있습니다. 뭐 크리스티안 폴크라든지 좀 이렇게 좀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긴 해요. 스카이 스포츠라든지. 그렇지만 알라바는 역시 주급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첼시로 올 수 있고, 그런 주급을 감당할 수 있는 클럽, 뭐 굳이 5억이 아니더라도 한 4억에서 3억 사이를 맞춰줄 수 있는 클럽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맨유, 파리, 레알 마드리드, 뭐 인터밀란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클럽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첼시는 알라바를 영입하려면 주급 문제를 해결해 주든가, 아니면 알라바가 정말 첼시를 원하는 그런 뉘앙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티아고 실바처럼요. 전체적으로 오늘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알라바요. 특히 알라바는 많은 질문이 있어서 다뤄봤는데, 저는 두 선수를 정리하자면 굳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알라바는 온다면 좋기는 해요. 센터백으로 쓸 수도 있고 풀백,
수비형 미드필더 쓸 수는 있는데 본인이 원하는 게 정말 수비형 미드필더라면 그렇게 쳐보자고요. 그러면 캉테가 있고 조르지뉴가 있고 길모가 있습니다. 아까랑 얘기가 좀 틀려요. 라이스를 영입할 때는 어쨌건 확실한 수비형 미드필더를 데리고 오는 거기 때문에 캉테를 대체하든 캉테와 이렇게 경쟁을 해서 뭐 밀어내던 뭐 이런 식의 가능하지만 알라바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확실히 검증받은 자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르지뉴도 있고 판매가 안 된다면 길모도 있는데 그 자리에 검증이 되지 않는 주급 5억짜리 알라바가 들어간다는 건 투머치하고요. 풀백도 마찬가지입니다. 7혈이 있고 뭐 부상을 입긴 했지만 7혈이 있고 에메르송 잘하고 있는데 알론소도 아직 나가지 않는데 풀백으로 제대로 기용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알라바. 물론 7회라고 경쟁해봐야겠지만 굳이 5억을 들여서 뭐 백업이 됐든 주전 경쟁이 됐든 알라바를 데리고 올 필요가 있을까? 센터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터백은 좀 티아고 실바를 대체해줄 수 있는 장기적인 목적으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면 알라바는 장기적인 목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티아고 실바처럼 롱런할 수 있지만 그래봐야 5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라바의 영입, 물론 주고 5억이 엄청 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투머치하다고 보고 있어요. 둘 다 데리고 온다면 좋죠. 제 입장에선 뭐 둘 다 데리고 온다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첼시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투머치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적설들을 한번 다뤄보면서 드디어 이적 시장이 코앞이라는 거를 저도 한번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 이적 시장에 뭐 새로운 기사가 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홀란드는 좀 탐나는데?